어,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완딥이라고 그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할 때 자신이 학습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인데요. 앞에서 지상형이 어떠한 내가 필요한 모델들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다면 일단 모델을 찾았으면 그 모델을 잘 학습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뭐 자기가 그냥 진짜 하드하게 이 파라미터일 때는 이 로스가 나왔고 이런 거를 각각 기록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완디비는 원래 풀네임이 웨이트 앤 바이어스라고 딱 봐도 그 가중치와 그 바이어스를 학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어 얘네가 약간 내걸은 말이 이 머신스 러닝, 익스페리먼트 트래킹 어쩌고 저쩌고 이 것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머신 러닝을 할 때 자신들이 뭐 실험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데이터셋 버저닝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모델 평가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완디비가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각각 타이틀만 보면 그 모델들을 학습시킬 때 실험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뭐 첫 번째 시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두 번째 시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파트이고, 그리고 에퍼트 이거는 사실 켜봤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써봤는데 그냥 그 마크다운 툴과 유사했고, 더 자세히 찾아보면은 다른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찾아본 건 이 익스페리멘트 쪽이랑 이 스윕스라는 앤데, 이 스윕스가 아래 설명란을 읽어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완딥이라는 툴이 저절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가장 괜찮은 애가 어떤 애다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되게 신기해서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완디비는 뭐 이러한 생태계를 거쳐서 프레임워크에는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뭐 스페시파이 이런 애들이 있고, 뭐 트레이닝 환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는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 이 두 개고, 일단 완디비를 사용하려면 이 완디비 사이트에 셋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셋업 방법은 간단한데 위 링크에 접속을 해서 그냥 사인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깃허브나 구글 뭐 등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로그인을 한 후에 그냥 터미널에 pip install 완디비, 그 후에 완디비 로그인을 치면은 이렇게 아래에 세 줄이 뜨면서 뭐 API 키를 받아서 인증을 해라 라고 뜨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오른쪽 창과 같이 그냥 API 키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걸 복붙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셋업이 끝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주니어 분들이 듣는지 모르고 그 완딥 그 클래시피케이션 코드에서 완디비 부분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고,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트래킹을 시작을 하는 파트에서는 이 코드가 들어가는데 완디비 init이라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기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이퍼10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고, 그리고 아래에 완디비 run.name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트래킹을 해서 결국에는 완디비 웹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 실행에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이 실행이라는 애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할 때 first 1db, 두 번째 할 때 second 1db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init은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1db 홈페이지에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아규멘트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러닝 레이츠랑 에포크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얘네들 아규멘트의 형태로 그 딕셔너리의 형태로 아규멘트를 만들어서
그걸 onedb.config.update 이 명령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줬고, 그래서 그 다음에 onedb 코드가 사용된 부분은 이 빨간색 사각형 박스 한 곳이거든요. 이 코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트레이닝하는 코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실습에 참여하진 않아서 이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풋이랑 레이블을 받아서 뭐 옵티마이저 셋업하고 아웃풋이랑 결과 받아서 로스를 체킹하는 그 기본적인 파트가 있고, 뭐 n 회차마다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통 이런 식으로 i% 뭐 몇 500, 2000 뭐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onedb 코드만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뭐 이렇게 확인을 할 때 그냥 프린트를 넣어서만 확인을 보통 하는데, 이 onedb에 추가를 하려면 onedb.log라는 함수를 넣어서 이 안에 내가 넣고 싶은 애들의 로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추가를 하면 되고, 그리고 테스트 파트에서도 제가 추가를 한 게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코드인데, 이 코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번째 배치에서 어떠한 사진이 나왔을 때 이 배치 사이즈의 어떠한 값은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각각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 그 맵플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플롯을 띄우는데, 이건 사실은 onedb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개별로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onedb를 사용했을 때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있긴 한데 미리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스텝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49 스텝에서 각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파이썬 프롬프트에서 개별로 확인하려면 49번 창을 각각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는 사실 매플론리브 코드를 제외하고는 이 onedb 로그라는 함수 안에 자기가 표시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 아규멘트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이랑 인입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트레인 함수를 돌리게 되면 터미널에 맨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링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뜨게 되는데, 처음에 이 웹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트레이닝 로스가 스텝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시스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 컴퓨터 뭐 부하가 얼마나 걸리나 뭐 GPU가 얼마나 사용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것까지 체크하면서 뭔가를 하는 법은 알지 못해서 그냥 알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테스트 파트에서 코드를 추가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 이미지가 49 스텝 때에는 자동차 이미지가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을 보면 확대가 된. 그래서 이 X축이 자기가 예측을 한 레이블이고, 이 Y축이 원래의 정답인데, 첫 번째 배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캣으로 제대로 예측을 했는데, 두 번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얘 캣이 아닌가? 아무튼 이 레이블 이 선 위에 없는 걸 보니까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걸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스텝을 동일하게 바꿔가면서 하면은 얘가 어느 때에 어떻게 뭐 맞췄거나 틀렸다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자기가 트레이닝을 좀 실험할 때 좋게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rst one, 이 테이블이 여러 번 실행을 돌렸을 때 그 후에 보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 테이블인데, 여기에 네임이 first onedb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onedb run name 설정하는 부분에 이름이 뜨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귀찮아서 first onedb로만 계속 돌려서 이게 이름이 같게 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바꿔서 쓰면은 뭐 자기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하기가 더 편하고,
이럴 때 이 트레이닝이 뭐 성공했나 틀렸나 아니면 얼마나 돌아갔나 얼마 전에 돌렸나 뭐 여기는 내가 아규멘트를 추가한 부분이 뜨는 건데 배치 사이즈는 얼마였고 에퍼가 얼마였고 러닝 레이트 얼마였고 로스가 얼마였다 뭐 이런 거를 한눈에 표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윕스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디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튜닝할 때 자동적으로 잘 되는 애들을 찾아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윕스가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그 파라미터 최적화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임포턴스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좀 이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시브 스케일은 그냥 자기가 큰 데이터셋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얼리 스타핑은 자기가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옵션을 추가를 했을 때 얼리 스타핑을 뭐 스윕스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저 스윕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공식 덕스에서 가져온 글은 이렇게 5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익스페리먼트 그 코드 부분을 따라오셨다면 이 1번은 보통 돼 있을 거예요. 그냥 1DB 코드를 추가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 후에 이 부분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윕의 컨피규레이션을 뭐 만들어라 이런 얘긴데 우리가 스윕을 할 때 그냥 냅다 너가 튜닝해 라고 하면은 얘가 뭐를 튜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컨피그 파일에다가 내가 뭐를 튜닝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윕 컨피그라는 파일이 오른쪽에 그 코드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애들을 약간 집합의 형태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파라미터가 뭐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랑 SGD가 있고 뭐 드롭아웃 밸류에는 0.3부터 0.5 이 세 가지 값이 있고 이런 값들이 쭉쭉쭉 있을 때 이것들을 이 범위에 맞춰서 스윕스가 알아서 여러 번 트레이닝을 돌리면서 이 중에서는 이 파라미터일 땐 제일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컨피그를 정의를 하고 그 후에 initialize 스윕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 코드에 있고 그 start 스윕은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돌린다는 거여서 뒤에서 마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컨피그 파일을 만들 때 좀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옵셔널한 것들을 독스에서 보여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랑 메소드 파라미터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할 건지는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옵셔널하게 뭐 이름이나 매트릭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메소드가 그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 스윕에서 기본 제공을 하는 거는 그리드 메소드, 랜덤 메소드, 베이즈 메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윕의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독스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값을 아담이나 SGD처럼 좀 밸류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러닝 레이트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분포로도 넣을 수도 있고 그 아래 배치 사이즈는 q-log 유니폼 이 q 값을 이용해서 양자화해서 예를 들어 뭐 그 유니폼 분포를 썼는데 한 1.3이 나왔다. 근데 q 값이 1이면은 그게 1이 되고 뭐 마이너스 1.7이었으면은 뭐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수로 바꿔주는 느낌으로 그런 분포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값을 각각 넣어주거나 분포로 넣어주거나 뭐 q-밸류를 넣은 분포로 넣어주거나 해서 컨피그 파일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피그 파일을 설정을 한 후에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트레인을 할 때 이 트레인을 각각의 파라미터를 바꿔줄 때마다 실행을 해줘야 돼서 트레인만 따로 함수로 빼두고 이 함수에서
이 함수가 그냥 수입에 관련된 코드는 이 아래 두 줄이거든요. 수입 id는 1db 수입 하고 그 config의 수입 config 아까 보여드렸던 이 config를 반영을 해서 수입을 할 거다라는 id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id와 이 train 함수와 그리고 그 train을 몇 번을 시도해 볼 건가 하는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작동시키는 코드는 이 아래 두 줄이고,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어찌해야 되지? 간단하게만 하면 init은 아까와 비슷하게 그냥 config의 hyper parameter defaults 이 hyper parameter의 기본 값을 어떻게 넣는지를 통해서 init을 해주고 그 값은 여기 오른쪽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config는 설정해 준 다음에, 사실 이게 코드가 길어져서 그냥 제가 로더는 이 데이터셋 모델은 컨브넷 이런 식으로 줄여놨는데, 그냥 그 데이터 로더 만들어서 로더는 데이터 로더 함수 넣고 모델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함수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1db 워치 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의 로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 관찰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5를 넣어주면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떠한 로그가 나오든 다 관찰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후에는 똑같은 아까 트레이닝에서 익스페리먼트 할 때 트레이닝에서 보였던 그 에포크에 따라 학습을 시키고 1db 로그에 추가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앞에서처럼 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일단은 내가 돌렸던 것에 대한 배치 로스, 뭐 에포크, 여기 에포크를 두 개 뜨게 해가지고 그런데 로스랑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 아까 보이지 않던 이 빗자루 모양이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 트레이닝 상황에서 어떤 정도로 뭐 결과가 나왔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떠한 모델은 에포크를 5번 돌렸고 어떠한 모델은 4번 돌렸고 뭐 어떠한 모델은 로스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거를 지금은 그냥 사진에서 봐서 좀 판별하기가 힘든데, 이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그 값이 각각 어떤 모델이 뭐 0.01 뭐 몇이다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면, 각 모델이 배치 사이즈가 뭐 42 플러스 1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냥 어떠한 모델이 어떠한 파라미터 값에 여기 커서 보이시나요? 이쪽에 한 모델은 배치 사이즈가 이 값에 해당하고, 그리고 드랍아웃은 이 값에 해당하고, 에포크가 이 값에 해당하고, 쭉 따라가서 러닝 레이트가 이 값에 해당하고, 옵티마이저가 SGD일 때 로스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모든 모델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 이름이 뭐고 뭐 이럴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게 다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시스템 뭐 CPU 얼마 쓰나 뭐 이런 것들도 각각 돌릴 때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인데, 테이블을 각 트레이닝 시점마다 각 트레이닝마다 어떻게 되는지 쭉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에 돌릴 때 자기가 일일이 막 이 모델 돌리는데 한 10분 걸리는데 10분 후에 다시 와서 보고 결과는 이렇군 하고 다시 파라미터 조금 바꿔보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자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돌려가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애를 찾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파라미터에서 임포턴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임포턴스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뭐 SGD라 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로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클릭을 하면은 뭐 다른 값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이용을 해서 앞에 발표를 참고해서 좋은 모델 찾고 이걸 1DB를 참고해서 잘 튜닝을 하면은 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